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업혁명의 밑거름 루나 소사이어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일어나는데요. 바로 1765년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발명을 기점으로 보는 견해가 보편적입니다. 이에 대해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바로 산업혁명을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으로 명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한 번의 폭발적인 현상이 아닌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혁신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설명 때문일까요? 와트의 증기기관 이전에도 다수의 증기기관들이 발명되거나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바로 1663년에 영국의 둘째가라면 서러운 귀족 집안의 우스터 후작이 만든 증기기관이 있고요. 또 1698년 군사공학자인 토마스 세이버리가 만든 증기기관도 있었습니다. 또한 1705년 프랑스의 드니 파팽이 만든 증기기관도 상용화가 되었던 적이 있고요. 아울러 1712년 영국의 뉴커먼이 만든 증기기관은 실제 석탄 채굴 현장에서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단 효율을 비교를 해보면요, 1마력을 위한 석탄의 소모량이 뉴커먼의 증기기관은 20kg인데 반해서 와트의 증기기관은 600g이면 충분했습니다. 단순 효율로 비교해 볼 때 30배의 고효율이 있었던 거지요. 이러한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선박, 자동차, 기관차의 발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운송혁명으로도 연결되게 되는 거지요. 하지만 이러한 고효율의 와트의 증기기관도 한낱 과학자의 연구 생성물로 남아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1775년 사업가 매트 볼튼을 만나서 볼튼앤 와트사를 설립하기 이전에는 단순한 특허로서 서고에 숨어 있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영국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왜 산업혁명은 18세기에 영국에서, 그리고 또 사업가 매튜 볼튼은 왜 등장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까지 또는 그 당시의 영국의 사회상과 환경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1600년도에 세계 최초의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 등으로 입헌 군주국을 설립하기도 했지요. 아울러 의회와 국민 모두 농업과 상업만이 아닌 제조업과 산업도 적극 육성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또한 17세기 말 1600년대 후반이죠. 프랑스의 루이 14세의 낭트 칙령의 폐지에 따른 신교도인 위그노들, 이들은 과학과 기술의 전문가이기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프랑스를 탈출하면서 영국에서 적극적으로 이들을 영입하기도 했었죠. 아울러 대항해 시대, 또 식민지 개척 시대에 영국은 원자재 수급과 수출 시장 확보의 통로로서 해외 식민지 개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과학자뿐만이 아니고 귀족, 사업가, 기술자, 작업자까지 서로 소통하고 과학하는 자세가 이 나라 국민성에는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적 환경을 봤을 때 인도에서 들어오는 면화의 양이 많았죠. 이런 부분의 대량 가공을 위한 기계화와 동력이 절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목재는 고갈날 지경에 이르렀고요. 단
영국에는 노천 탄광을 비롯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석탄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에서의 상업의 발달은 석탄을 매개로 한 발명을 촉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효율 증기기관이 개발이 되고 그것들이 기업과 정신과 결합되면서 전 산업과 전 세계로 파장을 미치게 되지요. 그러면 다음은 기업과 정신과 통섭의 산실인 루나 소사이어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나 소사이어티는 말 그대로 달입니다. 보름달에 가깝겠죠. 1765년부터 1813년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바로 영국의 유명한 사업가 매튜 볼튼이 에라스무스 다윈 등과 버밍엄에서 시작한 사업과 과학 등의 토론 모임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매튜 볼튼, 이 사람이죠. 이분은 사업가였습니다. 아버지는 금속 노동자 출신이었고요. 부친의 금속, 제철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에라스무스 다윈은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로도 유명하죠.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요. 의사이자 시인, 그리고 박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박물학자라는 재미있는 명칭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모든 사물에 대한 관심과 흥미 또는 연구를 활발히 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은 루나 소사이어티를 통해서 자유로운 토론과 토의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안에서 지식이 융합되고 과학과 기술이 실용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었죠. 그리고 사업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실현을 해왔습니다. 이론적인 과학에서 출발해서 구현되는 기술, 그리고 나아가 재화를 창출하는 사업화에 이르도록 했죠. 버밍엄의 위치입니다. 런던에서부터 16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러고요. 양질의 석탄과 철이 풍부한 도시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산업혁명의 고향이라고 불리우는 곳이기도 하지요. 자, 그럼 루나 소사이어티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을까요? 주로 보름달이 뜰 때 모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가로등이 이렇게 변변치 못해서 어두웠다고 해요. 남의 집에 밤에 방문할 때는 보름달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보름달이 뜨는 주로 일요일 날 모였다고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저녁 식사와 회합을 진행했다고 해요. 사진의 모습은 이와 같고요. 중심적인 인물이 12명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요한 사람들만 여기 올려놔 봤습니다. 과학자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에라스무스 다윈이 있고요. 또 증기기관을 발명한 제임스 와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가로서는 철강의 매튜 볼튼이 있고요. 그 유명한 도자기의 웨치우드, 조사이어 웨치우드도 여기에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유력 정치인 프랭클린도 루나 소사이어티와 교류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신분, 재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초대받은 다양한 인사가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고 해요. 당시 주요한 현안으로 논의되었던 것은 동력에 대한 관심,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하고요. 또는 기체, 가스, 질병 치료, 그리고 아스콘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의 관심사를 토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전문 지식이나 정보를 교환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 도출하는 데 주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모험이나 도전, 새로운 시도에 주저함 없이 챌린지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박물학자인 다윈의 이론에 더해서 제임스 와트의 연구, 개발, 그리고 매튜 볼튼의 추진력, 이런 부분들이 증기기관을 사업화로 이르게 하는 원동력이 됐던 부분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이렇듯 루나 소사이어티와 매튜 볼튼은 자칫 연구 결과물에
그쳐서 먼지를 맡고 있을 증기기관을 그야말로 인류급 산출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결국은 어떤 의미는 루나 소사이어티가 산업혁명에 견인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영국이 와트의 증기기관으로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결과를 낳게 되지요. 증기기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의 드니 파팽에 의해서도 또 뉴커먼에 의해서도 상업화가 됐었던 아이템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와트의 연구와 볼튼의 신념, 투자, 후원으로 신개념 고효율 증기기관을 완성할 수 있었죠. 드니 파펜의 증기기관은 선박에 이용이 돼서 독일의 강에서 성공적인 항해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공길드, 어떻게 보면은 사공의 노동조합, 원들의 방해로 배와 엔진이 전부 파괴돼서 무산됐다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뉴커먼의 증기기관은 에너지 효율 면에서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석탄이 풍부한 영국에서만 활용이 되었다고 하고요. 어쨌든 루나 소사이어티가 막대한 영국 산업과 산업혁명에 기여한 바를 기념을 해서 그 업적을 그리고자 현재도 루나 소사이어티가 붙어있는 기구들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울러 버밍엄 대학에도 아직도 루나 소사이어티를 그리는 연구 또는 연구 모임이 있다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볼튼과 와트는 영국 부흥의 중심인물로 영국민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는 이런 거죠. 최고액의 화폐인 영국의 50파운드의 주인공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루나 소사이어티와 볼튼 그리고 와튼의 업적은 산업혁명을 넘어 교통혁명 그리고 군사혁명까지 이르게 돼서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만드는데 그리고 그 이상을 실현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그 바탕에는 당시 영국민들, 영국에 흐르던 사상, 사회상들이 있습니다. 활발한 토의 토론, 집단지성의 합리, 그리고 과학 원리에 충실하고요. 과학을 현실로 접목시키고자 하는 과학,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의견, 그리고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중시하는 진취적인 기상들, 끊임없는 아이디어 추구, 실용적인 제품으로 연구에 대한 혁신성, 이런 부분들이 있어 왔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루나 소사이어티라는 하나의 집단지성이 크게 기여한 바가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 볼튼과 같은 기업가 의식, 바로 앙트레프레너십이 또 역시 기여한 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앙트레프레너십에 대해서는 기업가 의식 정신이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